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휴일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휴일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저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의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데이터가 객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참조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게 불린형이에요. 그 불린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수 n을 선언하고 true라고 하는 논리값을 대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입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고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변수들은 다 참조 변수가 되고 이 값을 저장할 공간이 없는 이 참조 변수는 얘를 참조할 수 없으니 u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린형 객체로 얘를 박싱을 합니다. 박싱을 해서 그 녀석을 참조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아주 소소한 정수값 하나를 변수에 담으려고 해도 이렇게 객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래핑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박싱을 직접 해야 된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박싱을 해야 되는데 뭐 어레 객체라든지 오브젝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u를 통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객체를 u해야만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노테이션, 표기법이 제공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다루고 있는 오브젝트들,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기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제이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표기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이제 입문자들,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true 값을 n이란 변수에 담습니다. 또는 대입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스크립트 언어들이 다 하나같이 표기법이 편할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일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에서 C 언어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표기법만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공부한 적이 있고 객체 지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 문자열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문자를 설명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열을 감싸고 있는 이 쿼테이션 이건데요. 우리가 이중 따옴표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싱글 쿼테이션, 이 헛따옴표 이거를 이용해서도 문자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자를 표기할 때 이걸 기본으로 하겠습니까? 이걸 기본으로 하겠습니까? 예,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마 스크립트를 공부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쭉 보시면은 요즘에 왜 이걸 쓰지? 많은 사람들이 싱글 또 헛다운표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기본일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특이하게 HTML이라고 하는 문서 내에 포함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HTML 내에 포함될 때는 그 문서가 이 더블 커테이션 안쪽에 스크립트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문자를 표현할 때 더블 커테이션이 있는데 그 녀석을 전체를 감싸는 블럭이 또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더블 커테이션은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HTML이라고 하는 녀석이 감싸고 있는 그 범위를 표현하는 이 더블 커테이션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안쪽에 들어간 애는 싱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는 자바스크립트가 어차피 충돌을 피하려면은 더블 커테이션 써가지고 충돌하느니 이걸 가지고 그냥 쉽게 표현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하겠지만 아마 내가 말하는 게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 여기서 다 풀어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예제를 다룰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녀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기법이 간단합니다. 오브젝트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거, 잉글리시 매스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에 포함된 속성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표기법으로 바꿔볼게요. 이그잼 이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초간단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KC 누르니까 주소로 바뀌었죠. 이때 우리는 이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녀석을 뒤늦게 이렇게 해서 코리아는 3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키값을 문자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땡땡 쓴 다음에 30 이렇게 숫자를 값으로 대입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잉글리시 땡땡 그리고 70 마찬가지로 매스 하고 땡땡 80 자 이렇게 하면은 이그잼이라고 하는 객체가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초기화된 상태에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그죠? 예 멋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콘솔에서 여기 있는 초기값을 가지고 출력되는 결과를 연산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안 나오죠? 개발자 도구를 띄우기 위해서 F12 펑션 키를 누르면 자 여기 지금 100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에러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404 페이지 이 아이콘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요. 그냥 새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우리가 계산한 결과에 대한 100이니까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초기화했는데 오브젝트만 이렇게 초기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열도 한번 해볼게요. AR 한 다음에 이게 배열이에요. 배열 교체인데 초기값을 내가 3, 4, 5, 6 어때요? 괜찮죠? 심지어는 배열은 초기값으로 다른 것을 포함할 수도 있잖아요. 이그잼. 자 거기다가 또 중첩을 해서 7, 8, 9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배열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배열에 오브젝트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자연스러운 여러가지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콘솔에서 로그를 한 다음에 한번 이걸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AR 몇 번째 죄가 나오려면 일단 얘를 뽑기 전에 얘를 뽑아야 되잖아요. 0, 1, 2, 3, 4, 5 5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두 번째 1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선택을 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8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이그잼이라는 녀석은 객체니까 그 녀석을 우리가 뽑겠다 그러면은 이게 4가 되겠고 그 이그잼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매스 값을 뽑겠다 라고 하면은 점 매스 이렇게 하면은 80점이 나올 거예요. 맞죠? 와 괜찮네. 우리가 어떤 객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배열을 표현하거나 어떤 값을 목록하거나 그럴 때 그런 값들을 포장할 수 있는 도구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표기법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요즘엔 제이슨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겠죠. 예, 좋은 코드는 쉬운 코드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고요. 잘 정리된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럴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예,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요즘에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녀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이슨이라는 녀석은 특이하게도 지금 3개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3개의 객체는 어떤 게시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지사항이라고 합시다. 그 녀석을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배열로 묶이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수에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데이터를 내가 꺼내서 이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 어쩌다 보니 범용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엔 데이터를 표현할 때 가장 단순하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게 콤마 보이죠? 콤마로 구분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그 녀석은 데이터를 중첩시키거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게 가져갈 때는 얘는 그것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 중첩이 많고 여러 가지를 표현해야 될 경우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IBM에서 만든 그런 태그라는 개념, 바로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가 이런 식이에요. 꺾음새를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 같은 경우 XML인데요. 뭐 SGML을 만들었던 녀석이든 XML을 만들었던 녀석이든 태그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걸 굉장히 잘 썼었는데 좀 얘는 좀 무겁고 복잡하죠. 코딩량이 많고 얘는 단순하고 가볍긴 한데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죠. 단순하면서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런 건 없나 했더니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제이슨 괜찮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는 접점에 있는 녀석으로서 가벼우면서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녀석 표기법 요 녀석을 이용해서 요즘은 데이터를 많이 배포하고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픈 API 같은 거 보시면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 오면 CSV 콤마로 구분한 값들이죠. 이걸 제공하거나 또는 XML을 제공하거나 그러는데 제이슨도 놓칠 수 없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제이슨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꺼내서 쓰게 되는데 외부에서 전달받은 문자 형태의 제이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즉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그잼을 객체로 표현할 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노티스를 할게요. 노티스를 표현할 때 여기다가 id는 한 다음에 1번 그다음에 타이틀은 한 다음에 헬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얼라트 하거나 또는 콘솔 하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콘솔 해가지고 로고를 출력할 때 노티스에 타이틀을 출력하겠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방식이죠. 자, 제이슨으로 표현된 객체가 변수에 담겼다가 그 녀석의 타이틀을 꺼내 보는 작업. 자, 보면 헬로가 잘 나오잖아요. 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넘겨받은 파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싱글로 했습니다. 자, 어때요? 문자를 왔습니다. 문자를 왔으면은 얘가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요 녀석이 오브젝트 객체를 표현하는 표기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문자입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 담았다고 해도 담겨진 거는 객체가 아니라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열 점 찍었을 때 타이틀이 나올 리가 없죠. 오류가 안 나면 다행인 거죠. 자, 보니까 undefined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문자열이네.
이 문자열을 우리가 이것이 문자열이 아닌 이런 형태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로 넘겨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객체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객체화할 수 있는 문자열로 왔는데 그 형식이 제이슨 형식이 맞다면은 걔를 객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발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이슨 파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제이슨 파서를 바로 알려주시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발이라는 녀석의 특이한 특징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